ROE가 10%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ROE가 50%인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개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미탐TV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초등학교, 이 코너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요 첫 번째 코너부터 이렇게 조금씩 배워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PER, PBR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ROE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데 손수건을 좀 쓰고 있는데요. 알러지가 조금 생겨가지고, 네, 지금 눈도 좀 약간 빨갛고, 약간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ROE. 우리가 그 투자할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 지표인데요. 뭐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ROE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ABCD를 모르고 뭐 영어를 하겠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핵심 내용들을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ROE다 하면 우리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돈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내 돈을 회사에 맡기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 돈을 갖고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고객한테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그 금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2% 정도의 금리를 준다. 그럼 1억에 2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맡기면 한 해에 2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2%. 그러니까 요 2% 금리가 바로 이 기업 투자와 관점에서 보면 ROE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이 회사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1년 후에 순이익을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줬다. 그러면 20%. 요게 ROE라고 하는 거예요. 이 ROE. 그렇죠? 그래서 ROE는 높을수록 좋겠죠. 우리가 은행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듯이 ROE도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요. 이 ROE의 그 핵심은 지표는 요게 Return on Equ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리턴은 여기서 말로는 리턴이라고 써놨지만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는 순이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ER 할 때 E 있잖아요. 어닝. 그 어닝과 여기 리턴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르게 써놨지만 사실상 E가 같은 거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에쿼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본 총계를 말하는데 여기하고 겹치잖아요. EOE라고 쓰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ROE라고 쓴 것 같은데 ROE는 결국은 뭐냐면 자본 총계, 주주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요 표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자기 자본 총계잖아요. 이게 에쿼티가 되는 거고 당기 순이익이 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 자본 총계, 그러니까 주주의 몫인 자본 총계를 가지고 한 해 순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이게 바로 ROE라는 개념이고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보면 요 자본이 저희가 요 재무상태표도 저희가 요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 다뤘었잖아요. 보시면 요 자본이 내 돈, 주주의 몫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부채가 남의 돈, 빌려온 돈, 주로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고 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조달을 했잖아요. 빌리거나 내가 직접 냈거나 주주를 모셨거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썼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이 바로 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걸 활용해서 이제 물건도 팔고 하면 매출, 인건비, 뭐 재료비, 그 다음에 뭐 기타 운영비, 광고비, 물류비 이런 게 다 비용에 빼고 난 돈을 순이익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 순이익과 재무상태표의 자본 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바로 또 ROE이기도 해요. 그래서 ROE는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한 가지 지표로 보자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도 그렇고요. 순이익률도 그렇고 뭐 성장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잘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부채 비율 이런 거는 그 하나의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요 ROE는 회사의 종합적인
회사의 전체를 어떤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익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이 자기자본이익률은 유지만 해도 순이익이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순이익 성장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복리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워렌 버핏이 했던 여러 가지 투자의 명언들이 있지만 뭐 ROE가 뭐 15% 이상인 기업을 찾아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15%인 기업을 찾아라, 요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말과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년 15%씩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라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이익이 매년 15%면 5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인 거죠. 근데 ROE가 15%로 유지되는 기업을 찾아라, 이 말도 사실상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ROE는 바로 복리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자본 총계가 100억 달러인데요. 네. 그 자본 총계가 100억 달러인 회사가 순이익을 40억 달러를 냈어요. 그러면 이 ROE라고 하는 개념은 자본 대비 순이익이니까 100억 달러 분의 40억 달러, 그러면 이게 ROE가 40%가 되겠죠. 40%. 물론 이제 이 ROE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뭐 연말 걸로 할 거냐, 그러니까 기말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전년도까지 초에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나눈 평균값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분기별로 다 해서 그걸 4로 나눠서 할 거냐에 따라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사실상 기말로 하나 뭐 평균으로 하나 이 ROE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시하시고 이 ROE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OE가 조금 끝단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거를 고해 사업년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자본 총계와 사업을 끝날 때의 자본 총계가 두 개가 다를 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쌓였을 거니까. 그걸 두 개를 더해서 나눴느냐, 마지막 걸 썼느냐에 따라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순이익은 어차피 똑같겠지만. 그래서 업체마다 보셨을 때 여기는 왜 40.23인데 여기는 39.93일까? 0.2가 차이가 나는데 뭐가 데이터가 틀린 게 아니라 분모를 무엇 썼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체크하실 때는 수치가 좀 다르다 싶으면 그 수치를 계산하는 공식에 숫자를 뭘 썼느냐, 정의를 뭘 했느냐, 평균을 쓴 거냐, 기말을 썼느냐, 뭐 아니면 연한산을 썼느냐, 이것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본을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기말로 해서 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40%를 해서 4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면 자본 총계가 기존에 100억 달러였잖아요. 100억 달러에서 순이익이 40억 달러니까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이익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주주한테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방법이 뭐 배당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있지만 하나도 만약에 안 했어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고스란히 회사의 재무 계정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다시 쓰겠지만, 자, 요거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어요. 요 순이익이 이렇게 쌓이는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는데 40억 달러가 그대로 사회로 유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안 돌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했고. 자, 그러면 140억 달러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140억 달러가 하고, 만약에 ROE를 40%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럼 140억 곱하기 40%니까 56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기존의 140억 달러에 56억 달러를 더하니까 216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순이익도 계속해서 복리로 늘고 자본 총계도 복리로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순이익이 40억 달러에서 56억으로 1년 동안 16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40%. 즉, 요 ROE만큼 순이익도 똑같이 성장률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OE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 ROE만큼 매년 이익을 늘린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이익에서 대부분 자본, 그러니까 자사주라든지 배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안 쌓이기 때문에 ROE하고 순이익 증가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업은 아마 거의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개념 자체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ROE가 높다는 얘기는 순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경쟁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기자본 이익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만 제가 한번 쫙 경쟁사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초이스탁 US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TSMC를 검색해서 그 경쟁사를 쭉 본 건데요.
인텔, TSMC, 퀄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AMD, 뭐 더 유명한 회사들 다 있죠. 다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ROE만 좀 봅시다. 자, ROE만 비교해 보면 인텔이 25%, TSMC가 29%, 퀄컴이 109%, 브로드컴이 26%, 엔비디아가 40%, AMD가 한 60%. 자, ROE가 이렇게 높죠. ROE가 높다는 얘기는 고객 그 주주의 돈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기업이면 높은 기업일수록 가격이 어떻겠어요? 자, ROE가 10%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을 10%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1년에. 근데 ROE가 50%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내 돈을 50% 불려줘요. 그럼 그 두 개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누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50%겠죠. 자, 부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이 하나는 똑같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억짜리가 있는데 하나는 내년도에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30%가 오를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아파트가 내년도에 5%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10억 5천이 되는 거고 한 회사는 한 아파트는 1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살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10억이라 하더라도 13억에 되는 회사, 13억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회사는, 저기 부동산은 11억에 사든 11억 5천에 사든 12억에 사든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10억에서 10억 5천이 될 회사는 시가가 만약 11억에 사라고 시장에 나오면 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처럼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ROE 개념인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입지가 됐던, 뭐 또는 뭐 성장 가능성이 됐던, 뭐 또는 교통이 됐던, 교육이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고 더 비싼 이유는 바로 이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 프리미엄이 어디에 붙느냐? PBR에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핵심 포인트 말고 실제 활용법에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 ROE가 높으면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붙는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ROE가 동일하면 시장 가격도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대로 보면 TSMC나 뭐 인텔이나 이렇게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제 TSMC나 이런 데 시가총액을 보면 순이익은 TSMC나 인텔이 비슷한데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TSMC가 인텔의 거의 3배 정도 되죠. 왜 그러냐면 인텔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TSMC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텔 가격은 미래의 성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진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형편없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자, 브로드컴 한번 볼까요? 브로드컴이랑 인텔인데 브로드컴이 인텔보다 좀 더 비싸요. 근데 이익은 어때요? 브로드컴이 67억 달러고 인텔이 200억 달러예요. 2022년도에도 인텔이 소폭 줄지만 성장은 못하지만 200달러 가까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브로드컴이랑 이익이 차이가 3배가 나는데 시가총액은 브로드컴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약간 더 높아요. 그럼 브로드컴이 인텔처럼 이익이 지금부터 2배 내지 3배가 올라가야 되려면 매출액도 같이 좀 빨리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장까지 반영한 가격이 브로드컴이고 인텔은 상당히 시장에서 거의 버림받아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텔이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가도 뭐 거의 뭐 50달러 초반에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수준입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텔은 성장하는 모멘텀이 생기거나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위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성장 안 해. 그리고 계속 까먹을 거야 라고 그런 컨센서스가 반영된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그런 어떤 성장과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또 AMD 한번 볼까요? AMD도 보면 뭐 인텔하고 보면 시가총액 차이가 한 30%? 그렇죠? 한 40%? 3, 40% 정도가 인텔이 더 높은데 순이익 개념으로 보면 인텔이 5배를 더 벌어요. 그냥 그런 정도로 인텔이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높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성장률이 이런 ROE로 나타나는 거예요. 59%, 68%, 퀄컴 이런 회사들 보면 109%, 이 정도씩 성장을 해버리니까
주주의 가치를 돌려주니까 상당히 더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가격대가 있는 거죠. 퀄컴하고 인텔이 거의 비슷한 지금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죠. 순이익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ROE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ROE를 높이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ROE가 아까 자본총계분의 순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요 위에 거를 늘리는 거예요. 빨리. 순이익을. 그래서 첫 번째는 순이익률을 개선해요. 이익의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AMD예요. AMD가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 차트를 보면 2019년도에 15.7%, 근데 2020년도에 보면 62.1%,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개선 속도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속도 정도의 ROE 개선이 있었어요. 2021년도 9월 연한산 기준으로 보면 60%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순이익률이 5%에서 25%로 5배가 올랐잖아요. 이 5배가 점핑하니까 순이익률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져서 이 회사는 상당 부분의 ROE 개선을 보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ROE가 높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 회사의 ROE가 높아질지 않을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특히나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률이 떨어지면 ROE를 더 성장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순이익률보다는 밑에 자본 총계를 줄이면,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면 이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ROE가 자본분의 순이익이었잖아요. 얘를 분모를 작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잘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거의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경우는 부실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이익이 못 나서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주주의 돈을 깎아 먹는 경우. 근데 미국은 자본 총계가 매우 우량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가 막 줄어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볼 때 차이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ROE가 2019년도에 53%, 2020년도에 75%로 얘도 껑충 뛰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44%로 2배가 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늘지?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도 상당 부분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던 건데, 여기 보시면 자기 자본 이익률 차트가 보통 한 40%대에 유지되고 있다. 19년, 20년, 21년도에 거의 한 3배 가까이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이익률이 개선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을 줄이는 건데, 여기 보면 순이익률을 보면 2019, 20, 21년도를 보면 19년도, 20년도는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20년도는 줄었어요. ROE가 53에서 75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률 개선 효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밑에 분모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애플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들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자사주. 그래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 ROE나 이런 거 다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익률이 줄었었잖아요. 근데도 ROE가 올라갔던 방식이고, 최근에 2021년도에 이 ROE가 2배 이상 올랐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순이익률도 다시 자본도 줄이고, 그러니까 분모도 줄이고 이익률도 개선시킨 거예요. 이게 두 개 효과가 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급등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르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자본총계 변동 추이를 조금 보시면 이게 7년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이 자본총계가 얘를 줄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015년도부터 보면 119억 달러, 128억 달러, 134억 달러 계속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느니까. 근데 2018년도부터 보세요. 134억에서 100억, 90억, 그 다음에 19년도에서 20년도에 대폭 줄였죠. 이때 엄청난 자사주 매입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억에서 65억 달러. 네. 아니, 650억 달러. 네. 9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650억 달러에 630억 달러. 그러니까 자본은 계속 주는데 2021년도에 이익률을 개선시키니까 분모가 줄고 분자도 올라가니까 ROE가 2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ROE가 높아지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 전에 회사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체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PBR이 1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국은 2.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2배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물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1배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1.2배, 1.5배 막 이러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과 배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대략 한 20%에서 많으면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올려서 자본을 줄여서 주주한테 직접 돌려주면 주주도 역시 수익률도 좋아지고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비교할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ROE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RO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ROE를 올리기 위해선 두 가지의 변화들이 있고 그 기업에 어떤 것들에 따라서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ROE를 보는 눈들이 훨씬 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ROE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